엄마들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제일 좋을까? 요겁니다. 나만의 특색이 있는 요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저는 학업 역량도 중요하고 진로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사람을 뽑습니다. 어이 교수님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아닙니다. 교수들이 뽑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원장님한테 상담하시든지 하셔서 대학에서 뽑는 인재가 어떤 학생들을 좀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드리면서 저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을 칠 때 답을 알고 시험을 치고 쉽잖아요. 입학사정관이 우리나라에 786명이 있어요. 그리고 직원사정관이라고 그러고요. 교수사정관은 한 2,500명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사정관 중에 한 명. 물론 사정관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왜? 대기업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도 올해 한 90시간 정도 훈련 받고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섰지만 입학사정관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아이들 뽑을까요? 성적, 공부 잘하는 아버지,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는 아버지, 면접 야물게 준비하는 아버지. 야물다란 말은 저기 경상도에는 아는데 단대가이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좀 더 질문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답을 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생관 처음이잖아요. 첫 아이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좀 챙기시길 바라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런 어떤 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꼭 오셔서 들어야 되고요.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은 그 서울에 오면 유명하신 분인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잘한 일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여러분들 특목 자사고라 이런 이야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천에서는 충분히 영천 안에서 아마 소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서 대학을 어떻게 가는 것도 아마 이 안에서 이렇게 소화하시라고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 진단 진로, 학습 진로, 투를 하나 더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더느냐면 이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진단 진로 학습까지 잘했는데 결국은 아까 이제 공정이라는 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잘하나가 더 좋은 데 가거든요. 내신, 수능, 학생부, 자소서, 면접. 이때 그 나쁜 짓을 한다거나 누구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정하려면 영천처럼 공부를 잘한 아이, 열심히 한 아이, 학부형님들처럼 이렇게 와서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더 좋은 데를 가라고 진학이라는 걸 썼거든요. 여기를 줄여서 제가 진진학 진진 그래가지고 저는 강의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진진학 진진 강의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걸 주문처럼 외웁니다. 진진학 진진 조곤조곤 하면 저 사람 뒤에서 뭐 안 하고 싶어 쳐다보기도 하지만 저 머릿속에는 진단 진로원 학습 진로2 진학까지 진진학 진진을 저를 보고 저를 만난 아이들은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고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문처럼 외우면서 오늘도 300km의 속력으로 제가 영천까지 왔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진로진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이제 제가 소장인데요.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전화 여기 있습니다. 여기. 010 이거 괜찮아요.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메시지 이거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영천에서 교수님 강의 들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요 정도 강의를 하고 이제 아까 우리 부의장님 깨먹은 시간까지 제가 거의 커버했으니까 자 마이크를 이제 원장님께 질문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시간까지 각각 채워주시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학부형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아마 교수님께서 훨씬 상당히 다르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질문 한번 네, 해보세요.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해보세요. 제가 마이크 없었으면 제가 잘 웃기는데 저 마이크를 쓰고 찍는 바람에 많이 웃기고 물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은 원래 질문하는 게 유명하거든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입이라서. 고등학교 엄마들이 이 문제를 대부분 알아보는데 중학교 1학년 엄마들이 이 문제를 잘 모를 겁니다. 2학년, 3학년.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그래도 대입의 진 면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잘 기억이 안 나면 요거 PPT 가져가셔서 다시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데 이렇게 오시는 학부형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오락해도 안 하고 뺀돌 뭐 어디 밥 먹으러 간다 하고 놀러 간다 하고 그거 다 배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네. 안 들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저희 아이가 중2인데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럴까요? 일단 중2 아이는 고교 학점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단 큰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막 계속 신문이 나오니까 헷갈릴 겁니다. 답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 다니실 때 3학점짜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했습니까? 3시간 공부했죠. 그죠? 여기 3학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204학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한 135학점 정도 받았죠. 자,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1번,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정하고 그 전공에서 학점대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도 이제는 내가 갈 전공을 정해서 그 전공에다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두어서 그걸 학점제로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배운 것은 뭐 일반 사회 저 윤리 이런 거 배우는데 그게 아니고 고급 경제학, 혹은 경영학 개론, 혹은 경제학 개론을 선택하고 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런 자녀들이 그때 그것을 학점제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무슨 몇 단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학점제로 바꾸겠다.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죠. 1번, 선생이 없어요. 심리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야 심리학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들이 심리학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특히 시골 학교는 몇 명 안 되는 심리학 전공서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 몇 개를 묶어가지고 그리고 클러스터라 해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교실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보세요. 만약에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 학교 같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 30개, 교무실 하나, 무슨 행정실 하나 32개만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선택 과목이 한 10개만 돼보십시오. 국영수는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고 1교시에 국어선생님이 와서 1시간 수업하고 안녕히 계세요. 2교시에 여선생님이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국영수는 제대로 배우겠지만 나머지 과목은 지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요. 그럼 교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를 아마 한 5년 동안 정부에서 작전을 짤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는 고교 학점제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 이런 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마 그걸 미리 하는 학교들은 고교 학점제를 함께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아이들이 제대로 고교 학점제 제대로 하느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 3월 2일부터 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 중학교 2학년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 대학하고 똑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미리 공부해서 그 전공대로 전공으로 온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로가 중요하겠죠. 너는 꿈이 뭐니?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뭐 전공할래? 몰라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진로를 좀 정하시고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말까지는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우는데 상관없어요. 2학년이 되면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과로 가야 됩니다. 컴퓨터 학과를 간다? 컴퓨터 학계로 배웁니다. 그게 이제 공예학교 이제 큰 키워드예요. 또 물어보세요. 한 개만 물으면 서운하잖아요. 예. 억수로 많죠. 어? 당연히 선생님들 쓰고 학부형들은 글자 한 개도 못 쓰죠. 학부형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보십시오. 학생부 종합제에 들어가는 평가 입장에서 제가 뭘 보느냐 하면은 1번부터 10번이 쫙 떠요. 제 눈앞에. 쫙 뜨면은 1번 탁 누르면 쫙 뜨고요. 쭉쭉쭉 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10개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제대로 보시고 1번 독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독서.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 참으로 중요. 엄마들이 도와줄 거. 두 번째, 활동이 4개가 있거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걸 할 때 엄마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 수행평가라는 게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수행평가가 이제 학교 수업을 끝나고 나면 세특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세특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놓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 수행평가를 엄마들이 좀 여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결석시키지 마십시오. 결석하면은요, 바로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서 아프면 안 되고 학교에 가서 아프십시오. 출석부 매우 중요합니다. 출석부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성실성의 척도거든요. 그렇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진로죠. 진로를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3 정도까지는 대강 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제발 좀 진로를 정하면 훨씬 좋은데 엄마가 막 자기가 한풀이 하는 진로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겠으니까 네가 해라 이건 아니고요. 이제 어찌됐든 아이의 적성, 아이의 흥미, 아이의 앞으로의 가치 이런 걸 잘 의논하셔서 아버지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아이의 진로를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5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엄마들이 하는 학생부 종합제에 대한 준비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거나 만약에 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돈을 들어가는 컨설팅 말고요. 우리 원장님 돈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 종합 로드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엄마들은 우리 아이를 이쁘고 너무너무 잘 키우는데 사실 또 이렇게 좁은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컨설팅을 조금 안테나를 높여줘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오더라도 저는 돈을 받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학생부 종합제에 대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주는 건데 제가 오늘 억수로 좋은 걸 알려드립니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영천이라서 10분이 넘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3세 세판하고 오래 가나요? 또 물어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자,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독서가 지금 사실은 학교 생활하고 인대학원 수업 듣고 가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면서도 또 아이들이 그냥 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독서를 어떻게 하면 될지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이고, 안 돼. 책 안 나오면 안 돼. 책을 그냥 그 학년에 맞는 그런 책을 끝까지 다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학습지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단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안 되고. 자, 그래서 독서 이야기. 여러분,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제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독서를 보는 눈이 정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는 원래 책을 3권 읽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라 그래요. 원래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가 서울대를 가건 안 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대학 교수들이 봤을 때 원래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한 아이가 와서 자기의 말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고 자기가 말한 것을 제대로 글로 쓸 줄 알고 이걸 저희들은 대학생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가장 백그라운드 나레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되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를 안 하는 아이,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뭐 학습지에서 요약식으로 해놓은 거, 내부에서 뭐 요약해놓은 거 이거는요 그냥 암기 독서고요. 그거 말고 진짜로 한 책을 삶아가지고 아니면 뭐 1독, 2독, 3독까지도 좋고요. 뭐 다독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전공에 맞춰서 독서를 가능하면 좀 하되 물론 교양 독서도 같이 해놔야 돼요. 너무 편식하면 안 되니까 밥도 원래 잡곡을 먹듯이 그렇게 해서 자 독서 진짜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년들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독서는 짬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십시오. 그게 아이를 나중에 제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독서 보면 이렇게 뭐 우리나라 사설 독서도 있더라고요. 무슨 뭐 리레이인가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또 무슨 독서 토론 논술 이런 해설인데 너무 사설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독서를 이렇게 코칭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도움을 받는 건 괜찮은데 아이가 가만히 놔두면 독서를 안 하니까 그런 회사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겠지만 꼭 계획을 세워서 독서를 시키십시오. 그거는 진짜 아이하고 엄마하고 진짜 이거 흘리 묶고서라도 독서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이렇게 밀립니다.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은 보면 책 두께도 다르고 책 제목도 다릅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전문적인 책을 읽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꼭 독서는 좀 진짜 좀 읽으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저는 이제 3가지 또 말씀 다 드렸고 영천에 계신 여러분들께 오늘 무려 15분이나 오버해가면서 저녁에 이렇게 집에 안 가고 잘못하면 밤 3개는 보니까